안녕하십니까. 8시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 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맞아 고향에 모인 가족들이 조상의 음덕을 기리며 따뜻한 정을 나눴습니다. 김진영 기자입니다. 핵과일과 핵곡식으로 정성스럽게 차린 차례상이 마련됐습니다. 할아버지와 아들, 손자까지 모처럼 3대가 한자리에 모여 경건하게 술자를 올리고 절을 올립니다. 후손들의 건강과 평안을 지켜주길 바라며 가족 간의 정을 나눕니다. 자손들 와서 이제 같이 이렇게 차례를 지내고 그러면 참 즐거운 마음으로 다 하지. 이른 아침부터 조상의 묘를 찾는 성묘객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준비해온 음식을 차리고 예를 다해 절을 올립니다. 조상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절로 듭니다. 제 일상생활에서 어려운 시기도 많았는데 가족들 이렇게 성묘에서 모여서 추석날 한결 좀 부드럽고 편안한 시간 가서 좋습니다. 차례와 성묘를 마친 가족들이 흥겨운 전통 민속놀이 마당을 찾았습니다. 힘차게 유출 던지고 장구를 쳐봅니다. 처음 짊어지는 지게가 마냥 신기하기만 합니다. 민속놀이에 푹 빠진 사람들은 팍팍한 일상을 잊고 추석 연휴가 주는 여유를 즐깁니다. 오래간만에 아이들 데리고 박물관을 왔습니다. 근데 때마침 전통놀이 체험할 수 있는 것도 있어서 아이들하고 모처럼 재밌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밤하늘에 두둥실 떠오른 보름달처럼 넉넉하고 풍성함이 가득 찬 한가위였습니다. JTB 뉴스 김진형입니다. 오늘 오전부터 본격적인 귀경 행렬이 시작됐습니다. 고속도로 곳곳이 막히면서 평소보다 귀경 시간이 더 걸리고 있는데요. 귀경 도로 상황이 어떤지 취재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송창용 기자 전해주시죠. 네, 고속도로는 오전부터 귀경 차량과 성묘 차량이 이동을 시작하면서 곳곳에서 지정체 차량으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오후 들어서 귀성객들이 본격적인 귀경길에 오르면서 고속도로는 가다서다를 반복하는 구간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현재도 전북 일부 구간과 수도권 지역의 상습 정체 구간에서 차량들이 제속도를 내지 못해 평소보다 더 소요되고 있습니다. 승용차를 타고 귀경길에 오르면 요금소를 기준으로 전주에서 서울까지 호남고속도로는 3시간 20분이 걸리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를 이용하면 봉군산에서 서서울까지 3시간 30분가량 소요되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전북 지역과 수도권 지역의 지정체는 이어지다가 자정쯤 점차 풀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일 오전부터 다시 본격적인 귀경 행렬이 이어지면서 극심한 정체가 시작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전남 영광군의 한비던전 온배수가 부안과 고창의 어장에 미치는 피해를 본격적으로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새정치연합 유성엽 의원은 부안과 고창의 어민들이 오래전부터 한비던전의 온배수 피해를 제기해온 만큼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피해 조사가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유 의원은 또 연안계량 안강 망어업의 멸치잡이 금지가 불합리하다며 실태 조사를 주문했습니다. 다가구 주택의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은 전북도민이 15.7%로 집계됐습니다. 전북해양운동본부가 도민 700명을 대상으로 의식조사를 펼친 결과 응답자의 15.7%는 층간소음 문제 때문에 말싸움을 벌이거나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웃 간 충돌을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53.8%가 그냥 참는다고 했고 9%는 행정기관의 민원 제기, 그리고 2%는 소송으로 해결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추석 연휴를 맞아 전북의 현안을 살피는 기획보도입니다. 전북은 지난달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됐는데요. 부산, 광주 등에 이어 5번째입니다. 연구개발비로 매년 100억 원이 지원돼 첨단 산업의 일자리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김철 기자입니다. 전북 혁신도시의 국립농업과학원이 꿀벌의 독약인 봉독으로 여드름을 완화시키는 화장품을 개발했습니다. 작년에 임상시험 이상까지 허가를 받았는데요. 여드름 치료제로서 의약품 개발하는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북대병원이 출자한 이 연구소 기업은 주사를 맞으면 암의 조기 진단이 가능한 의약품을 만들었습니다. 암 환자가 자기의 병의 진행 정도를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치료 효과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환자에게서는 굉장히 큰 이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전북 연구개발 특구 지정으로 특허 제품과 첨단 기업이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매년 100억 원의 연구 개발비를 지원받고 취득세와 재산세 등 각종 세금이 감면되기 때문입니다. 전북 혁신도시와 연계한 농생명 융합과 미래 소재인 탄소산업 분야에서 앞으로 10년 안에 100개 안팎의 기업과 많은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기대됩니다. 연구개발 특구 1호인 대전 대덕에서는 2005년 특구 지정 이후 매출 100억 원 이상 기업이 161곳이나 생겼습니다. 전라북도도 대전의 대덕 연구단지 같은 새로운 성장 기지가 생긴 겁니다. 새로운 창업이라든지 기업의 확장 등 새로운 일자리 그리고 도민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마련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북이 대덕처럼 성공하려면 많은 기업 유치와 예산 확보는 물론 뛰어난 인재를 영입하는 게 주요 과제로 남았습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농림부가 주관하는 전통식품 명인에 2명의 전북 명인이 지정됐습니다. 농림부는 식품산업진흥심의회를 열고 순창의 고추장, 부안의 죽염을 제조하는 2명의 명인 등 전국적으로 8명을 식품 명인으로 지정했습니다. 지난 94년부터 전국적으로 71명이 식품 명인으로 지정됐고 이 가운데 전북의 식품 명인은 10명입니다. 전북에서 열리는 행사와 축제가 1년 만에 200건 이상 늘었습니다. 행정자치부가 지난해 전국의 행사와 축제를 조사한 결과 전북의 경우 1년 전보다 222건이 늘었고 관련 예산은 15억 원 늘었습니다. 자치단체가 정부의 축제 자제에도 불구하고 각종 행사와 축제를 늘려 재정난은 더 심해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전북 혁신도시 내 농업 관련 기관들의 이전이 마무리되면서 대학의 관련 학과들이 학생 모집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취업문이 넓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에 수시 모집 경쟁률도 높아졌습니다. 조창현 기자입니다. 대학교 1학년인 오병진 군은 문과생이지만 일부러 농업생명대학을 선택했습니다. 혁신도시에 농업 관련 기관들이 대거 이전하면서 취업문이 넓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입니다. 경제학과를 갈 수도 있었지만 이제 전북 혁신도시 농업 관련 공기업들이 대거 이전한 것으로 인해서 이제 취업도 이제 생각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북대와 전남대 농대를 모두 합격한 박수인 양은 결국 전북대를 선택했습니다. 굵직한 농업 관련 기관이 전북의 둥지를 튼 게 선택의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전남대학교와 전북대학교 농업경제학과에 합격하게 되었는데요. 근데 전북에 농업 관련 기관이 많이 이전해 오면서 농업 관련된 특성화가 더 잘 이루어질 것 같아 전북대학교를 택했습니다.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이전이 마무리되면서 대학의 관련 학과 인기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북대 농업생명대학의 올해 수시 경쟁률은 8.4대 1로 2년 전보다 1.5배 정도 높아졌습니다. 농생대 전체 학과의 경쟁률은 전북대 평균 경쟁률을 모두 웃돌았고 농촌진흥청과 가장 관련도가 높은 작물생명과학과는 무려 12대 1을 기록했습니다. 대학도 학생 취업과 연구 능력 강화를 위해 이전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기관이 원하는 인재를 육성하고 학과 간 융합 교육과 이전 기관 직원들의 재교육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대학원생들이 우리가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한다든지 또 농진청 직원들이 저희 전북대학교에 와서 교육을 받는다든지 또는 MOU 등을 통해서 저희가 우리 학생들의 일자리 창출 그런 부분에 굉장히 좀 같은 긴밀하게 협조를 좀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학 입시에 영향을 주기 시작한 혁신도시 이전 기관에 대한 기대가 실질적인 지역 인재 채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업과 대학 간 끈끈한 공조가 필요해 보입니다. JTB 뉴스 조창인입니다. 학생들의 진로를 개척하고 직업 적성을 파악할 수 있는 2015 전북 진로진학 박람회가 다음 달 14일부터 4일 동안 원광대 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이번 박람회는 진로탐색관과 직업체험관, 학과체험관 등 10개의 구성관으로 이루어지며 진로진학 상담교사와 전문가 등이 상주해 1:1 상담과 적성검사 등을 실시합니다. 전주시가 화물차를 개조해 음식을 파는 이른바 푸드트럭 운영자 2명을 선정했습니다.
전주시는 송천동 어린이회관 입구에서 푸드트럭을 운영할 사업자 2명을 공개 모집을 거쳐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시는 영업신고 등의 절차를 거치면 다음 달에 영업이 시작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군산 산업단지의 가동률이 4년 만에 절반가량 줄어 지난해 가동률이 44%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산업단지공단은 지난 2010년 89%였던 군산 산업단지의 가동률이 지난해 44%로 절반 넘게 감소해 전국 산업단지 가운데 가장 높은 하락세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군산의 대표 업종인 자동차와 선박산업의 부진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오늘 오후 3시 20분쯤 완주군 상관면 순천 완주간 고속도로에서 승용차 5대가 잇따라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귀경하던 36살 김모 씨 등 2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또 오늘 오전 7시 30분쯤 남원시 인월면 88고속도로에서 54살 정모 씨의 승용차에서 불이 나 소방서 추산 6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기온도 오늘과 비슷해 한낮에는 늦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군산과 김제 등 서해안 지역은 내일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3도, 낮 최고기온은 29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로 잔잔하겠습니다. 전주와 남원 등 내륙 지역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0도에서 15도, 낮 최고기온은 27도에서 29도까지 올라 다소 덥겠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에는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다가 오는 목요일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